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우리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미 증시에서 새로 PC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준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표인 만큼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를 앞두고 관망세가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수급에 다소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를 대비하는 알찬 전략들 저희 방송과 함께 알차게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증시 일정을 미리 살펴보면서 하반기에서 또 어떻게 다양한 모멘텀과 이슈들을 맞이할지 미리 대비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와 종목을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역시나 교육과 함께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라방은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고민도 나눠주실 수 있고 장 이후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라이브 방송에서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 함께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추가적인 정보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지금까지는 강보합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2024년도 1월 2일 날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 날이었는데 이 사실상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또 수익을 냈고 이 어려웠던 시장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를 조금 늦게 만났거나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24년도 하반기는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상반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다소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는 이 우상향 추세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증시라고 표현을 할 만큼 24년도 하반기에는 좀 되게 위태위태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제가 또 좋은 테마와 좋은 종목들 매일같이 선별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함께 하시는 분까지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이 주식시장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반기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희가 정말 많은 수익들 드렸었잖아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일부 발표가 됐었죠.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들이 서로 상반된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이 사실상 증시에 조금 훈풍을 좀 불어올 수도 있었지만 미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상승세가 조금 축소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오늘은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중에 하나, 이 소비 지표 중에 하나인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가 하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CPI를 비롯해서 이 소비 지표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를 앞두고 있고 또 현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이 바이든 두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서 지금 토론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 기대주들이 또 증시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 변동성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 잠깐 좀 살펴볼까요? 화면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요. 코스피는 0.3%대, 코스닥은 0.14%대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은요. 원래 최근까지 어제까지였죠. 이 증시가 상승 흐름을 좀 이어 나간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의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월등하게 많았던 그런 뭔가 애매모호한 시장이 좀 성향이 강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둘 다 네. 지금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어제까지 보면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조금 더 매수를 강하게 해줬을 뿐 이 기관과 외국인 동시다발적으로 코스닥에서 매도를 또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보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도 코스피에서 다시 또 최근에 많이 팔았는데 다시 또 한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도 지속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전일부터 다시 조금 떨어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요. 저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또 함께 하시는 방에서 또 진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코스피의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2800선을 오랜만에 좀 돌파를 해주고 조정을 좀 단기간에 좀 보여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구간 다시 한번 재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2800선이라는 것을 돌파를 해주냐 못 해주냐는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한 번 돌파가 되고 지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죠. 코스피에 비해서. 근데 정확하게 지금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랑의 상황은 정반대의 흐름이에요.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약세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강세였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또 강세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제가 누중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은 현재 국내 증시가 오히려 되게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를 되게 이상하게 보고 어려워하시지만 정상적인 시장이 오히려 현재 국내 증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2024년도 하반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점. 왜냐? 대형주들만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을 잘 잡고 이 대형주가 오르는 시장이지만 개별 순환매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트를 잘 구성해놔야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했죠. 제가 오늘 수익 리뷰를 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험을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결국엔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시는 방에 오셔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과 대응 방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오르는 장세지만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빠르게 순환매 돌아가는 시장에서도 수익률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6월에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도 수익 정말 많이 드렸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무려 60% 넘는 수익률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청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STX 그린로지스 관련해서 회사 운임에 대한 호재를 굉장히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25일에 25% 정리를 했었고 오늘 저희가 60% 또 정리를 하면서 수익률 60%를 넘게 또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에 원탑 종목으로 드렸던 인성정보 저희 무려 6거래일 만에 7%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여기에 어제 계속 핫했던 종목이죠. 옵투스 제약 18% 넘는 수익률까지 가져가시면서 최근에 수익률만 가져가셨을 때 도합 100%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익률 정말 잘 주셨고 정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마침 딱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률 가져가셨는데 이거 다 또 빅스 대표님이 직접 꼽아주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또 공략을 하셨죠? 옵투스 제약부터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개의 종목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공통점일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이고 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세를 받았었어요.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그 상승 흐름이 이어졌을 때 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지금의 시장은 단타로 공략을 하던가 아니면 눌렸을 때 눌림목을 이용을 하든가 두 가지의 대응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수익을 보기 확실하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어요. 세 개의 종목 다 모두 제가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제 세 종목 어떻게 또 공략을 했는지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요. STX 그린로직스예요. 아시다시피 이 STX 그린로직스는 제가 한 3개월 전, 4개월 전부터 이 종목은 주목해봐라라고 이 주식라방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85%가 넘어가네요. 맞아요. 85%가 넘어가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좀 표기가 좀 잘못됐어요. 네. 두 개 저희가 한 번 들어가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최고 수익률은 60%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개 도합해서 이제 80%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도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80%까지 못 받고 60% 정도의 수익률을 좀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화면 같이 다시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21일 날 함께 하시는 방에 첫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었냐면 6월 21일 날 매수가 1,300원에 첫 번째 타점을 좀 잡아드렸고 자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매도가는 12,900원이라는 가격을 잡아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 가격이 정확하게 6월 25일 날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6월 25일 날 나왔다기보다는 그 다음 날 갭상승이 좀 이루어지면서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시가가 12,900원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익을 또 바로 챙겨볼 수가 있었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25%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할 매도로 들어갔던 것이고 사실상 이제 비중을 좀 강하게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가 같은 경우는 12,900원에 잡아드렸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이잖아요. 장 초반부터 해운주들 뭐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이 두 개의 종목들을 비롯해서 대장주인 STX 그린로직스까지 강한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자 시간대를 보세요 여러분. 시간대 제가 오늘 사인을 드린 겁니다. 오전 9시 2분에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가격이 정확하게 16,500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 차트를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매수했던 일자부터 매도했던 일자까지 모두 다 이 차트에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 당시 파란색 음봉과 양봉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날 거의 사실상 이제 주말까지 포함을 해서 거래일 기준으로는 약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바로 또 이렇게 1차적인 수익을 챙겨왔었고 자, 두 개의 음봉이 떴습니다. 뒤에 조정을 좀 보여주는 듯한 음봉이 나타났지만 저희가 워낙 매수가도 여유로웠던 구간이기도 했고요. 이미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노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글로벌 해상운임 이슈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올 수밖에 없었고 어제 시간에서도 또 상한가도 들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는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오늘 그 시간의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자, 정확하게 윗꼬리가 어디서 생겨났죠? 16,700원에 생겨났습니다. 제가 아까 매도 사인 어디에 드렸다 했죠? 16,500원에 9시에 드렸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이 여기까지는 못해도 올라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도 타점을 1차적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정확한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면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가 핵심인 겁니다. 자, STX 그린로직스뿐만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었지만 두 번째 종목도 빠질 수가 없겠죠. 무려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으로도 19%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라는 점. 자, 등을 하면서 어제 함께하는 방에서 바로 순간 포착 종목으로 받아보셨던 분들 어제부터도 수익을 정말 많이 내셨었거든요. 네, 옵투스 맞아요. 제약 어제 정말 많이 올라갔었고 오늘은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마침 딱 공략하신 부분까지 올라가신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첫 번째로 봤던 STX 그린로직스나 이 옵투스 제약이나 이 두 개의 종목을 포착한 이유는요.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좀 잡은 이유도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강하게 상승으로 이어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시장이 잘 떠오르는 종목들이죠. 해운주랑 제약주. 그래서 제가 옵투스 제약을 픽했던 이유도 있는데 자, 이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과 같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 신고가를 한번 썼을 때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옵투스 제약도 같이 또 그 흐름을 타고 진입을 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제 기준으로 양봉이 강하게 떴습니다. 근데 그 전날 보세요. 그 전날과 그 전전날 이 음봉을 우리가 온전히 몸으로 맞았어요. 하지만 그 구간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는 작업을 했고요. 자, 평단가를 낮췄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갭상승으로 강하게 올라간 만큼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 자,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 단타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전 단타로 드렸었는데 매수가와 두 번째 매수가도 있었고 매도가와 손절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6,750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도달하자마자 제가 그 다음 날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손절하지 말고 홀딩하라고 따로 별도로 가이드를 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왔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는 작업을 아까 했다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매수 시점은 이 구간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이 구간에서 첫 번째를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두 번째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7,150원과 6,750원 사이 정확하게 추가 매수를 했다면 6,950원이 우리 평단가가 되겠죠. 자, 6,950원이라는 평단가를 갖고 있던 도중에 자, 장 초반 강하게 갭상승을 보여줍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무려 8,280원까지. 자, 고점 기준으로 대략 18%에 넘는 수익률을 우리가 챙겨왔다라는 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략 한 5거래일 정도를 끌고 왔어요. 하지만 끌고 온 만큼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는 그만큼의 대한 수익을 또 챙겨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힘드셨나요? 아마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매일같이 이렇게 제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는 방송을 같이 출연하시는 로이 대표님도 계세요. 로이 대표님의 종목들도 요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시장이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매일같이 종목들이 수익들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한 종목이 더 남았어요. 자랑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인성정보라는 종목이에요. 네, 지난주에 계속해서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인성정보 원격 진료 관련주로 잘 봐야 된다라면서 말씀을 계속 주셨던 종목이었는데 맞아요. 인성정보도 수익률 정말 쭉쭉 잘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게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목표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하락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접근해도 사실상 나쁜 종목이 아니라는 점, 타점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끌고 왔는데 그래도 5% 정도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이 종목의 자랑은 근데 좀 빨리 끝낼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식라방을 시청하셔야 되는 이유, 제가 드리는 코멘트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STX 그린로직스를 1차 분할 매도를 하고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다시 현재가로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 이 재방송을 보게 되면 그 증거가 정확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주식 라방을 듣고 자, 눌리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셨었다면 STX 그린로직스가 오늘의 상승 대략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방송만 보고 매수를 했더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20% 이상의 수익을 단 이틀 만에 챙겨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코멘트와 힌트들을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잘 구성해야겠지만 나 전략 구성하기 너무 힘들다,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제가 또 아낌없이 드리는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드려요. 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오전에 함께하는 방에서 또 드렸던 종목도 있었거든요. 나도 이 수익률이 조금 부럽다. 나도 6월 마무리 그리고 7월의 새로운 시작은 수익으로 단타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맛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지금 바로 모든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함께하는 방에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만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현재 76,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76,000원이면 지금 약간 고점에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돌파 매매. 이 돌파 매매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가장 빨리 챙겨주는 매매법이기도 하지만 네. 그 눌림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굉장히 애매한 그리고 좀 위험한 매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 무리하게 돌파를 따라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손절가가 굉장히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를 그렇게 전략을 잡기가 힘드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실패한 구간까지 눌림목을 지켜보세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했던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금 잡기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정확하게 76,000원대에 아까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때 라인이 정확하게 돌파를 시도해주는 그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돌파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조정들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자,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든 지지를 받쳐주려는 아랫꼬리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현재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76,000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지금의 시장 좋지 않기 때문에 제약주들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못해도 한 5% 정도의 수익은 좀 챙겨 나올 수 있을 종목이니까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가캠바이오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잡기에도 나쁘지 않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저희가 해운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에즈 운하의 통행 차질로 또 이어졌죠. 여기에 또 파나마 운하에는 극심한 가뭄이 전해지면서 좀 어느 정도 선박이 지나갈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급등 중입니다. 오늘 글로벌 해운 운임과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가지고 오신 대한해운 그리고 흥하해운 둘 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가려주셨을까요? 일단 두 개의 종목줄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STX 그린로직스의 후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상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반응을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를 잠깐 뺏겼던 그런 영향이 있죠. 네, 오늘 대한해운은 23%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린로직스가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장주를 대한해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흥하해운으로 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흥하해운 꼽아주셨는데요. 이유는요? 사실 STX 그린로직스나 대한해운이나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거 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종목과 두 개의 종목은요. 조정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가켄바이오 아까 진단을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 어떤 시점이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해당 구간에서는 돌파를 실패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돌파가 나온다면 우리가 좀 놓치긴 아쉽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단타 관점으로 손절가를 3% 내지 5% 정도 조금 여유롭게 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이때 당시에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눌림목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흥하해운을 픽하도록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해운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로 꾸준하게 상승을 좀 받았던 종목이죠. 자, 근데 지금으로서 보면 사실상 조금 조정을 깊게 받아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현재 해운 운임 관련된 이슈가 동반이 되면서 시장에서 죽지 않고 어찌됐든 해운 관련주로서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추세를 좀 변곡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들어가시겠죠? 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정확하게 지금 저점이 어디까지 있어요? 2,500원대에 저점이 잡혀 있어요. 적어도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흥하해운은 아까 전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부터 2,500원대까지의 눌림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 현재부터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라운드의 승자는 흥하해운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시점인데요.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해운 운임 이슈가 동반되면서 해운 관련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입하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점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손실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조금 공략할 때까지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씀 주시면서 흥하해운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1라운드의 승자는 흥하해운이었습니다. 네, 2라운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또 함께하는 방에서 오늘도 질문이 나와서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 지금 질문 주셨고 17,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 20%라고 하시고 현재 14,000원대니까 꽤 고점에서 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SP소프트 어떻게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도 좀 나쁘지 않았고 어찌됐든 시장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슈 자체도 있고 제 기업의 재료 자체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주가 상승하기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이 종목만큼은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17,000원이나 14,000원이나 지금 사실상 차트로 봤을 때는요. 지금 뭔가 판단하기엔 좀 이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종목의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현재 시점의 구간이죠. 14,000원대 구간인데 자, 이 종목은 이 상장을 한 이후로부터 추세적인 부분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한번 찍어내고 나서 지금까지 고점 돌파를 한번 실패를 했고 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어본다면 정확하게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차트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현재 시점으로서 볼 때는요. 지금의 구간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지지 구간에서 받쳐주는지 받쳐주지 못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동그라미를 좀 그어드릴 텐데, 자, 이 구간들입니다. 이 구간들. 자, 이 구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구간이라 그랬죠?
지지받는 구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뭐 최근에 또 하락이 좀 이어져 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고점인 22,000원대까지 상단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판단하기엔 이른 구간이에요. 뭐 손절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대응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 오히려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추가 매수 쪽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14,000원이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죠.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몇 번 해드렸었는데, 자,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 하락도 충분히 예상을 해두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14,000원에서 이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주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분할 손절을 아니면 어느 정도 받쳐지고 올라온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P소프트 진단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현재 이슈도 있고 재료도 나쁘지 않은 종목, 또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은 지지 구간에서 잘 받쳐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되 매수 시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면 추가적 하락도 고려해서 다시 전략을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도 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좀 진단 어렵다,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옆쪽에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하는 방에서 추가적인 정보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바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국제유가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깜짝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레바논과 중동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기지를 향해서 약 40발의 로켓이 발사됐다라는 기사도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그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가 1% 넘게 오늘 또 상승을 했었죠. 오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 이렇게 가지고 와주셨는데 가스공사는 대왕고래 테마와 함께 또 같이 갔었던 종목이고 한국석유는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어떻게 좀 공략하고 계신가요? 일단 두 개의 종목의 특성이 다 똑같죠. 사실상 이제 뭐 가스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 시장이 하락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두 개의 종목을 좀 보자면요. 네.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고점에서 눌리는 종목을 좀 잡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 네. 반대로 다른 하나는 아까 흥하여운과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확실하게 눌림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저점 선침해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그렇기 저점 때문에 구간으로 잡아주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눌림목을 이용해 잡는 한국가스공사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골라주셨습니다. 자, 차트 일단 봐주시면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명실상부 지금 대한고래 테마의 가스 관련주 대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좀 보고 있으면요. 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21선이 또 이렇게 닿아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제가 여러분을 차트 교육을 해드릴 때 21선은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생명선. 맞습니다. 제가 부르는 생명선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생명선에서 닿아가지고 반등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부터 손절가를 좀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기가 좋은 종목이라는 점. 왜냐?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다는 점,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는 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점에서 눌리는 그 타점을 좀 이용해서 잡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택하기는 했지만 한국석유도 나쁘진 않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흥하해운과 좀 같은 맥락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성이 있습니다. 올렸던 거를 다 반납하면 다시 상승이 나오고 또 다시 반납을 하면 또 상승이 나오고 또 반납을 하면 또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자, 상승했던 흐름들이 거의 다 반납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5,000원대까지 추가적인 하락 포인트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최근 이 상승의 흐름들을 조금 이어서 선으로 보여주자면요. 자,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어느 순간에 그 전까지는 상승했던 걸 반납만 했을 뿐이지만 자, 그거를 쌓아두고 결과론적인 히스토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해당 구간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충분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해도 15,500원대까지의 하락은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 구간을 전략을 잡고 분할 매수로 이 관점을 두신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황에서부터 아까 계속 꾸준하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어려워요. 상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순환매 장세가 앞으로 당분간은 꾸준하게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뜬금없이 이 중동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때는 중동 리스크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도 맨날 피 터지게 싸우지만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부각이 돼요?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의 상승 흐름이 없을 때. 그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당분간 이 시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스나 아까 봤던 해운이나 당분간은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겠죠. 자, 근데 제가 전략을 이렇게 잡아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혼자서 못하는데, 그렇죠?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런 전략도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난 진짜 이번 하반기에는 꼭 수익을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2라운드 정리하기 전에요. 함께하는 방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지금 3,400원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 2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진단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함께하는 방에서 고려시멘트 진단 주시면 좋겠습니다. 3,4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꽤 고점에 갖고 계시죠. 꽤 고점에 갖고 있기도 하지만 네. 좀 오래 갖고 계셨네요. 거의 2년 가까이 갖고 계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그냥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수급이 동반된 추세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시점에서 또 하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 단기 이평선이 꾸준하게 올라와 주면서 5일선, 11선, 21선의 지지와 저항을 번복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1선은 생명선, 지금 여기도 접목이 됩니다. 지금도 21선에 거의 맞닿아지기 직전에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단기 이평선의 상승을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추세적 상승을 또 의미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자, 아쉽게도 중요한 구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2,800원대, 이 차트에서의 저항대가 나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면 해당 구간에서 또다시 하락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적 상승이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바닥에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3,400원까지 가려면 못해도 50%는 더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50%를 더 올라가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땐 일단 2,700원, 800원대까지의 저항대 도전은 다시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분할 손절을 한번 택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만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돌파가 나온다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1,700원대나 1,8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땐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오히려 1,700원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번의 상승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1,7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비중을 조금 선택을 하셔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혼자 하시면 힘드시죠? 함께 하시는 방에 계시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시멘트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 주셔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최근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수급 동반된 추세적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분할 손절 택하시는 전략이 있고 또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가 정리하시는 방법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 계속해서 진단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2라운드 정리를 해보자면 2라운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 중에 한국가스공사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됐던 두 종목들이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고점에서 눌림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좀 생각해봐 주신 거고요.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국석유는 올라가면 계속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이 반납된 시점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포인트는 있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대로
제대로 된 종목과 전략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겠죠.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6월에만도 수익률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꼽아드려서 실제로 수익률로 이어졌었거든요. STX 그린로직스 60% 넘는 수익률, 여기에 원탑 종목 인성정보 7%, 최근에 드렸던 옵투스 제약은 정말 잘 가서 18% 넘는 수익률 단기간에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나도 짧은 기간에 저렇게 높은 수익률,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함께하는 방에 와주시면 간단하게 QR만 스캔해 주시고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음 주 시장을 이겨갈 수 있는 증시 일정과 함께 교육 진행하고요. 오늘도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빅스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원래는 이번 주 증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었는지 복습해보는 시간 가졌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겁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하는 재료를 가지고 또 2부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음 주에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증시는 개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증시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자, 7월 1일 날 월요일입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의 일정이 있어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화요일에는요. 우주항공 관련주인 이노스페이스가 신규 상장될 예정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총 4개의 종목이 신규 상장된 거 알고 계시나요? 다음 주에도 무려 3종목이나 신규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장이 뜨거운 이렇게 또 신규 상장주에 열풍이 또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에는 임플란트 관련주입니다. 하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될 예정으로 지금 좀 잡혀 있고, 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자, 이때 당시 사실 이제 수요일 날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FOMC 의사록. 자, FOMC 의사록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죠. 이때 당시 의사록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에는요. 요즘 계속 끊이지 않고 이슈가 나와요. 까먹을 만하면 한 번쯤 나옵니다. 자, 유럽연합이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한 일정으로 대략 한 36% 정도로 올릴 거라는 일정이 또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죠. 실적 이벤트, 2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장세가 또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 수급이 또 쌓여가는 종목들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여기에 대한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좀 제가 빠르게 5가지의 테마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르게 여기서 핵심 테마 2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 부품 테마의 일정이에요. 최근에 또 현대차가 인도의 증시에 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부품 테마의 수혜 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또 같이 공략한 화신이나 성우하이텍도 여기에 대한 수혜로 또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었죠. 자, 정부가 2027년도까지 일반 자동차 부품 기업 1천여 곳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법을 근거로요. 정부는 앞으로 미래차 부품 기업에 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동차 부품 테마에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요? 자동차 부품 테마 기업들의 활성화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강했던 화신, 성우하이텍, 우리가 다 함께 하시는 방에서 수익을 봤던 종목들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나 8% 정도의 수익을 또 챙겨왔던 종목이고,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로이 대표님이 또 수익을 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차트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총 4글자의 종목이에요. 4글자의 종목인데 차트를 같이 볼게요. 이 기업 요즘에 좀 움직임이 뜸한데 이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대차와 직접적인 이 계약 관계가 있으면서 항상 자동차 부품 테마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증시에서 부각이 되던 종목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뭐 화신이나 성우하이텍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상승이 나올 때 이 종목은 그렇게 또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다소 좀 의아하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요, 상승을 볼 때 시원하게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장대 양봉 캔들 한번 연출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보면 어때요? 자,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 이렇게 박스권을 또 그려나가고 또 바닥에서 저점을 잡으면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끼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잡기도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에 거의 최하단에 있죠? 이 종목은 지금 잡는 게 저점 선침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테마로서 저는 조금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이 종목 제가 또 전략 잡아드리는 거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신규 상장된 이슈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요,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또 있어요. 우주항공청의 올해 예산은 7,589억이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했을 때 0.03% 수준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 우주항공청도 개청도 하고 우주항공의 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국 보세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우주항공에 더 진심인 국가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이번에 우주항공 기금을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우주항공청장이 직접 발언을 한 거고 2040년까지 45년까지 100조를 유치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 아까 전에 우리가 미래산업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 아까 살펴봤죠? 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주항공 수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또 살펴드리자면요. 자, 지금 내년 R&D 주요 예산은 24조 8조 원이라고 해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뭔가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얘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일정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 사실 원탑 종목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살펴드리고, 자, 반도체에 대한 일정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반도체에 대한 일정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아까 금요일 날 뭐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다 그랬어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엊그저께 나왔죠. 마이크론의 실적. 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합산 영업이익이 이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 원을 넘지 않을까라는 하는 전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2021년도와 20년도, 22년도까지 봤을 때 반도체 시장 어땠어요? 흑자로 언제 전환하나, 실적이 언제 들어오나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근데요, 어느 순간 흑자로 전환한 것은 작년 4분기였습니다. 근데 2024년도 1분기부터 완전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더니, 자, 이번에 2분기 때는요, 예상치가 무려 2배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아쉬워요. 조정을 왜 이렇게 많이 받나 깊게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의 훈풍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분명히 지금 아마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포트에 반도체 종목 하나쯤은 꼭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이 물려 계시죠. 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또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관련주로는 뭐 SK 하이닉스가 있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붐이 일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있겠고 테크웨잉도 연일 신고가를 써내가면서 반도체 종목에서는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 무려 7글자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한때나마 같이 공략도 했던 종목이지만 굉장히 이쁘게 눌려있는 차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좀 갖고 와봤어요. 분명히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33,000원이라는 주가는요. 추가적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봐도 추세적 상승을 예상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잘못 잡으신 분들 지금 고생 꽤나 하시고 계시죠? 자, 근데 이 종목 21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공략을 가능케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에서도 바닥을 좀 여러 번 다져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추세적으로 아예 3만 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 반등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테마와 두 번째 테마 모두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두 개의 종목 모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함께 하시는 방의 전략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수익 볼 수 있게끔 제가 다 친절하게 세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테마 짚어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는 인도 IPO 모멘텀을 가져가고 화신과 성우 하이텍,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과 함께 네 글자 종목 주셨습니다. 요즘 움직임이 뜸한데 현대차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기업이고 또 상승 보일 때 시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 전망이 좋죠. 반도체 훈풍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테크윈과 함께 8글자 종목 같이 주셨습니다. 예쁘게 차트상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적 상승이 기대되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바닥을 잡아가고 단기적인 반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원탑 종목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원탑 종목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원탑 종목 시간이 맨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원탑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이렇게 페이지로 적어오는데 자, 여기서 뭔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 설명을 앞으로 누가 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미리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우주항공이요? 맞습니다. 우주항공 테마인데 우주항공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예산안이 턱없이 부족하다. 근데 우주항공 청장의 발언, 우주항공 이 예산을 또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항공 최근에 바닥을 너무 많이 다지기도 했고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시점이 오히려 저점에서 선취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장 무리하게 쫓아가면 항상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죠? 근데 반대해서 눌리는 종목들 잡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수익을 확실하게 본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우주항공 종목이고요.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광 계측기기, 광섬유, 관성 센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광 부품에 대한 제조 장비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재료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광이라는 글자를 아시면은 사실상 이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광섬유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아마 이 기업이 기술력으로는 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이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성질인 이 편광을 제어하는 핵심 기술 바로 광섬유 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기술 부분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제가 첫 번째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아마 이 기술력으로는 국내에서 탑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근데 이 부품이 사실상 우주항공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제트기나 탱크나 뭐 이런 방산 제품에도 들어가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주항공 관련주 포함해서 뭐 UAM이나 방위산업 관련주로도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바닥에서 열심히 다져주고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세적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바닥을 점점 올려가고 있는 바닥 구간이라는 얘기죠. 자, 궁금하신 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함께 하시는 빨리 오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관련된 원탑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원탑 종목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원탑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